손실급부 프로젝트 나만 믿고 따라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중미 소장님 그리고 최병훈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2부에서도 종목 진단은 빠르게 진행이 되니까 궁금하신 내용들 남겨주시고 히든카드 추천 종목까지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2부에서 지금 1부 마지막에 삼성전자 말씀을 드렸더니 네. 채팅창에서 물도 한 잔 안 드시고 계속해서 삼성전자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속속 뜨거울 줄 알았습니다. 예, 네. 아주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삼성전자 관련해서 공통종목 들어가 볼 텐데요. 네. 자, 우선은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보내셨는지 살짝 정보를 좀 드리자면 전화로 지금 신청을 하셨고요. 아, 네네. 우리 시청자 5582님께서 남겨주셨는데 매수하신 가격은 64,000원이고요. 비중이 정말 강한 심장이구나. 아, 이게 삼성전자를 오래 보실 것 같습니다. 90%를 예. 담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행히도 삼성전자 최근에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현재는 수익을 좀 보고 계신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11%의 수익입니다. 앞서서 우리 최병훈 전문가님 항상 5%, 10% 담으면 이걸로는 부자 될 수 부자가 없습니다. 안 된다. 예. 삼성전자를 지금 90% 담으셨는데 길게 보면 과연 이분은 부자가 될 수 있을지 저희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먼저 두 분의 투자 의견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반중민 소장님, 삼성전자입니다. 매도할까요? 보유할까요? 전체 다 매도는 아니고요. 일단 비중을 한 50% 줄이자. 비중 축소로 한번 가져가도록 하겠고요. 최병훈 전문가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비중 축소입니다. 네, 두 분 모두 지금 비중 축소 의견 가져가도는 되지만 지금 90%의 비중을 조금은 덜어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전략 확인하겠습니다. 자, 반중민 소장님 비중 축소 의견 주셨는데 삼성전자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잘 돼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거는 삼성전자가 잘 돼야 네. 국내 기업들이 많이 사니까요. 맞아요. 지금 좀 이슈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그 디램 현물 가격이 또 인상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산의 효과가 계속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3분기 때 업황의 회복이 기대가 된다. 그렇게 얘기는 나올 수는 있지만은 네. 아직까지는 좀 더 수치를 확인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네. 결국은 지금 턴어라운드를 기존에 있던 영업이익은 회복들이 좀 돼야 되지 않겠나 원상태로. 근데 그렇게까지 가기에는 좀 거의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감산을 통해서 이슈는 있기는 하지만은 전체적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효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렇지만 주가는 계속 지금 선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상당하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가 봤을 때는 업황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우선적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 사실상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미중 그 반도체에 대한 규제 이게 좀 어느 정도 좀 빨리 해소가 돼야 되는데, 네. 내용을 들어보니까는 사실상은 그 완화에 관련된 이슈가 지금 좀 어느 정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 미국 상무부에 대한 다른 얘기가 좀 나오고 있긴 한데, 이거 미국 반도체 협회 관련된 그 담당자들을 좀 만나면서 그 규제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연장을 할 가능성이, 그 완화에 대한 연장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당장 바로 할 것은 아니고, 7월에서 8월 정도를 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나오게 된다면 그때 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고 연장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1년 연장을 할지 단연간 연장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대충 어느 정도는 좀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곤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제 엔비디아 관련된 이슈가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는 있기는 하지만 엔비디아가 결국은 지금 미중 그 무역 미중 반도체와 관련된 이러한 그 규제 속에서 굉장히 좀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기업의 입장에서 들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좀 미국 쪽도 어느 정도 좀 해소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7, 8월까지는 가능성이 좀 상당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3분기까지 결국 업황 회복에 대한 빠르면 빠를수록 좋기는 하지만 오히려 지금 그 업황 회복이 좀 빠르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주가는 좀 다이나믹하게 올라갈 수는 있지만은 그때가 결국은 좀 매도 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올라갈 있습니다. 때가요?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지금 수치가 제일 중요한데 수치가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올수록 삼성전자는 다이나믹하게 올라갈 수는 있지만 그때가 이제 매도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은 좀 비중을 어느 정도 이제 금액이신지 모르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네. 매수 가격 말고 실제 시드머니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은 사실상 지금은 좀 어느 정도는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작업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비중을 좀 50% 이상은 좀 축소를 하자.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는 목표가는 8만 원까지 일단 천천히 흘러가도 지켜보자 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손절가는 6만 7천 원 정도 이제 그 내려왔을 경우에는 아래에 좀 더 좀 길게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6만 5천 원까지도 좀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만 7천 원 됐을 경우에는 또 그때는 손절을 다 하시기보다는 비중을 또 축소하자. 네. 이렇게 좀 전략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비중을 좀 바로 덜어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진단 함께 참고해 보시면 되겠네요. 네. 최병훈 전문가도 똑같이 비중 축소 의견인데 세부적인 내용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많이 사서 비중 축소를 하라는 게 아니라 네. 삼성전자는 뭐 100% 사도 되고요. 예. 네. 100억 있어도 100억 다 사도 되고요. 예. 이거 정도의 매수 단가라면 이분이 아마 올해 작년 말부터 올해 정도에 사신 분이라면 이 가격대 6만 원 내외에서 뭐 1,000억 있으면 1,000억 사도 되고 1조 있으면 1조 사도 돼요. 리스크가 없는 구간입니다. 네. 그런데 96,821년도 그때 봄부터 시작해서 사가지고 계속해서 물 타가지고 끝없이 버텨서 뭐 좀 벌어 그런데 버텨가지고 물 타가지고 그래서 돈이 여유가 있어서 계속해서 뭐 배당도 받으니까 이렇게 했으면 쳐보자고요. 네. 이 주식은 이제 그래도 지금까지는 이 종목을 장기로 보유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2016년도부터 우리 이제 AI 인구 이세돌 그죠? 아, 예. 알파고. 알파고. 그래서 이제 AI가 처음에 데이터 센터 만들 때는 AI를 하려면 데이터 센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는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1등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할 때 메모리가 엄청 들어갑니다. 그래서 16년부터 시작 17년도 주가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는 상승했고요. AI 시대는 미국은 12년도부터니까 엔비디아로 보면. 그런데 메모리 반도체로는 앞으로 큰 수익이 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주식이. 네. 삼성전자는 기본적으로 한 5년 정도 이렇게 갖고 있으면 경기가 나쁠 때 기준으로 바닥 대비해서 한 5배? 예. 과거에 성장할 때는 예. 그 성장을 좀 적게 하는 3배 정도 하고 평상시에는 한 5년 동안 2~3배가 납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면 삼성전 5년 정도 갖고 있을 때 바닥이면 이 작년이 51,800원 바닥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5년 정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한 2~3배. 15만 내외 간다는 예,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럼 15만 내 16만 정도 가면 시가총액이 이 주식이 1,000조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네. 당연히 1,000조가 넘을 거고 장기적으로. 그런데 이제 2030년까지 이제 삼성 이재용 회장은 TSMC를 따라잡겠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따라잡지는 쉽지 않은데 만약에 그 사이에 대만과 뭔 일이 벌어지면 따라잡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중국은. 따라잡지 못하고 대만이 한 50% 정도 되니까 삼성전자는 아직 15%대인데요. 비밀로 반도체 반도리가. 그러면 앞으로 한 30%만 가더라도 충분히 주가는 시가총액을 한 500조 정도 더 추가해도 되거든요. 그러면 네. 1,000조 이상 가게 되면 16만 원 정도 가기 때문에 저는 27년도까지는 이 삼성전자 목표가는 16만 원 정도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다른 걸 봤기 때문에 제가 한 10년을 보고 주식하거든요. 네. 이 주식의 시가총액이 3,000조를 갈 걸로 보여요. 지금 애플의 시가총액처럼. 그러면 작년도 51,800원 10배가 간다는 거죠. 그렇죠. 요것만 들고 있어도 10배는 35년까지 먹을 걸로 보여요. 그 정도라면 조금은 사도 돼, 그죠? 네. 만약에 돈 1,000만 원 1억이잖아요. 그렇죠. 1,000만 원 사놔도 한 내가 60이면 75세 정도 내외 됐을 때 7만 원 가지고 1, 2억 되니까 그걸로 노후 대비가 돼요. 국민연금처럼. 그죠? 그 정도로 장기로 하면 되지만 이분은 만약에 물어보는 거 보니까 아마 단기로 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올해도 주가는 고점 96,800원 돌파 못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제가 6만 5천 원 단가 목표가를 7만 3천 원 해드렸어요. 네. 모닝쇼도 그렇고 전부 다. 그 7만 3천 원이 7만 2,700원 최근에 와가지고 못 가고 있거든요. 네. 제가 300원 못 맞췄는데 일단은 단기 목표가는 왔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달은 쉬어야 됩니다. 6월 5일부터 시작하니까 7월 첫째 주까지는 이 주식은 72,700원 돌파를 못하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2분기 실적이 예상 실적이 나오고 7월 조선계 나오고 그 이후에 못 가더라도 9월 달까지 78,000원 정도는 갈 걸로 보입니다. 78,000원 왜 78,000원이냐면 네. 이게 우리가 심리적 목표가 단순합니다. 51,850%는 78,000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주식의 대형주는 한번 바닥에 시작하면 50%고요. 예. 못 가면 20, 30%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잘 되면 더블 갑니다. 그럼 10만 원 정도는 돌파를 하려면 올해는 모멘텀이 적은 것 같고요. 경기도 확실히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 정도에는 10만 원 돌파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요. 올해는 올해까지라면
한 78,000원의 비중을 30% 초과분은 청산한 게 매도한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비중 축소 의견 드립니다. 네. 네. 장기가 아니라 좀 더 단기적인 입장에서 잡았을 때 비중 축소라고 얘기를 해주셨네요. 자, 두 분의 의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다 똑같이 비중 축소 의견을 주셨고 세부적으로 약간 다릅니다. 자, 우선은 소장께서는 한 40%까지 내리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목표가를 8만 원 그리고 손절가 6만 7천 원대를 주셨고요. 최병훈 전문가는 단기 관점에서 삼성전자를 보신다면 목표가 7만 8천 원, 손절가 6만 8천 원을 제시를 해드렸으니까요. 전화 주신 분께서는 이걸로 잘 투자에 반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저희 다시 한번 2부의 스피드 종목 진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2부의 종목 진단 창구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유튜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또 어떤 게 궁금하신지 구체적인 내용들 같이 남겨주시면 그에 맞춰서 저희가 전략 세워 드릴 거고요. 매수 문의도 좋습니다.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 그냥 들어가면 지금은 참 어렵고 힘든 시장입니다. 꼭 점검 받아보시고 알맞은 투자 전략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화 상담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고 저희와 직접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진단 종목은요, 유튜브에서 골라봤습니다. 네. 잼마님께서 TSE를 올려주셨는데요. 49,800원이에요. 그래서 49,800원이면 최근에 이렇게 막 급등할 때 같이 따라가셨든지. 용기가 있으셨네. 네, 그럴 확률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12%의 비중으로 담고 계십니다. 이게 잘 갔을 때는 89,000원까지 갔었어요. 이제 그거보다 지금 한 40%가량 손실이 나 있는 그런 구간인데요. 자, TSE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좀 더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네. 전체적으로는 수급 형태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좀 좋습니다. 그리고 업황의 회복 기대감이 좀 상당히 남아있긴 한데 1분기 때 뭐 적자 전환을 하기는 했지만은 다시 좀 원상태로 돌아올 것 같긴 하고요. 실질적인 부분들은 계속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의견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수급 자체 현황을 봤을 때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좀 많이 들어와 주는 상황이었고 지금 저는 좀 포인트가 좀 다르다 한다면은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드릴 때 300선을 지금 돌파를 하면서 주가가 안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1년 이상은 좀 조정이 좀 잘 조정을 받고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조정이 끝났다라는 시점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흐름들을 봤을 때는 현 구간에서는 위에 상단에 별다른 저항 구간이 없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사실상 뭐 실적적인 부분들이나 그런 부분들은 뭐 제가 봤을 때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은 좀 홀딩 전략을 좀 구사를 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2% 49,800원으로 좀 보셨는데 제가 봤을 때 일단 1차 목표가 6만 원 돌파를 하는지 좀 체크를 좀 해보시고요. 이게 만약에 갭상승을 통해서 이제 돌파를 하면은 그 다음 날 때 한 6만 5천 원대는 좀 매도를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겠고 사실 제일 좋은 방법은 차근차근히 계단식으로 좀 올라가는 게 좋으니까 천천히 오히려 6만 원을 돌파를 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좀 7만 원까지 바라보자.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손절은 사실상 지금은 제가 좀 길게 보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39,000원 아래까지 내려오면은 그때는 좀 손절을 고려를 해보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실 구간이 너무 지금 밴드가 넓기 때문에 오히려 45,000원대 아래 내려와서 44,000원에서 45,000원에서 42,000원대만 잘 버텨준다 한다면 그때는 좀 추가 매수를 좀 고려를 해보셔라 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은 뭐 손절을 하기보다는 좀 더 기다려서 6만원대에 매도를 해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TSE 조정의 마무리 구간이다.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면서 보유인데요. 6만 원을 돌파하는데 돌파하는 형식에 따라서 두 가지 시나리오로 그려집니다. 네. 갭업으로 세게 돌파하게 되면 6만 5천 원. 그리고 천천히 돌파하면 7만 원. 천천히 돌파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손절가에다가 추가 매수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렸으니까요. TSE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저희 계속해서 상담 이어갈 거고요. 네. 여러분들 2부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빠르게 들어오셔서 종목 남겨주시고 우리 토비가 전화야,
용기를 내. 전화야 사랑해 라고 하면서 전화 상담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전화 주시면 바로 연결 가능하거든요. 그쵸. 기다리실 필요 없으니까 지금 바로 325-8200번 전화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 우리 할비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으로 살펴볼 거고요. 원익 IPS 진단하겠습니다. 네. 34,600원 매수가고요. 비중 10% 가지고 계시고 1년 정도 보유하고 계셨다고 해요. 앞으로의 전망과 대응 전략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안타깝습니다. 정말 작년에 이 34,600원에 매수를 하시고 정말 또 딱 1년 만에 최근에 요 매수가까지 왔었는데 놓쳤어요. 아마 이때 이제 드디어 반등 나오는구나. 나 수익 낼 수 있겠구나. 좀 기대를 하셨을 것 같거든요. 하지만 매수가에서 다시 한번 꺾이면서 조정이 네.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는 정말 이 종목이 어떻게 갈 것인가 수익의 기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최병훈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 장비 주식을 사고 싶으면 먼저 D램 반도체를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비밀 반도체 공부해서 반도체가 주가가 언제 시세가 움직이는지를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냥 막연히 주식이 빠졌다고 사면 주식이 가는 게 아닙니다. 가야 될 주식이란 것은 나만 말고 다른 사람 동의를 해줘야만 다른 사람이 사줘야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만 좋다 그러면 절대로 안 가는. 그래서 이제 시세 공변의 법칙에 의하면 동의성, 남들도 좋다고 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남들이 다 좋다는 게 2차 전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차 전 잘 안 빠지고 있는데 이제 2차 전 막 빠지면 이제 남들도 다 막 물겠네 막 하면 이제 안 사주잖아요, 다들. 그럼 끝없이 빠지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도체는 결국은 삼성전자가 계속 결국 원익 IPS가 먼저 뭘 하는 회사인지를 알아야 되면 과거에는 이제 태양광 셀 제조한 장비를 했고 그다음에 반도체 장비를 하는데 삼성전자 3공장에다 이제 넣고 앞으로 평택에 많이 넣게 됩니다. 그러면 원익 IPS가 원익홀딩스의 이제 저희 원익 IPS가 장비 회사인데 그러면 삼성전자가 지분을 7.5%를 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샀는데 그럼 삼성전자가 지분을 사줬으니까 주식 엄청 갈 거라고 막 이렇게 사람들 해서 막 늘 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이 회사를 인수하려고 산 게 아니라 장비라든지 이런 거 같이 개발해주고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해서 새로운 장비를 막 극자회선에 여러 가지 들어간다면 공장을 짓는다면 장비를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장비가 들어가면 여러 군데에다가 뭐 할 수도 있지만 이 기술을 갖고 있는 안정적으로 내가 장비를 대면 돈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지분을 투자를 해준 겁니다. 투자를 해준 그런 개념이지. 그렇다고 삼성전자가 지분 투자하는 IT가 상당히 많습니다. 한 30개 넘습니다, 이게. 네. 그럼 그게 다 주가가 간 게 아니거든요. 특별한 것만 가는 거지. 그래서 그거보다 그래서 이제 장비는 결국은 반도체 업황입니다. 지금 올해 디스플레이는 지금 적자입니다. 디스플레이 장비는 솔라 뭐 태양광 관련된 뭐 디스플레이 뭐 여러 가지 관련된 장비들은 지금 들어가지 않거든요. 뭐 이제 디스플레이는 거의 우리나라는 경쟁이 이렇기 때문에 장비 자체가 들어가지 않아요. 공장을 안 짓는데 어떻게 이제 반도체도 지금 감산을 했잖아요. 삼성전자가 감산하고 있는데 장비가 지금 안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내년 정도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간다도 신공장에 앞으로 그러면 2030년까지 반도체 쪽이나 비밀로도 많이 지으니까 그러면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제 원익 IPS가 내년 정도에 이제 캐파 한 2배 정도 넣을 수 있는 장비를 이렇게 하고 막 공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 이후부터는 좋아지는 거죠. 네. 그러면 시간은 그럼 올해 정도나 삼성전자 바닥을 찍고 이제 턴할 때 그때 같이 사주면 되는 거죠. 타이밍. 그 작년에 이미 사가지고 계속 손해놨다가 비중 10% 사가지고 있는데 이게 3만 대에서 2만 원대까지 내려갔어요. 2만 천 원까지. 그러면 고가 대비해서 21년도 고가 대비해서 주가가 내려갔을 때 얼마를 더 사야 되냐면 5만 9천 원이니까 반타작 나면 3만 원이잖아요. 근데 왜 2만 원까지 내려오면 고점 대비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60% 내려옵니다, 기본. 그럼 60% 내려오면 반타작도 더 나는 거죠. 그럼 60% 내면 이거 24,000이잖아요. 단순히 계산하면. 그럼 24,000에 사야 되는 건 이 주식은 이하에. 네. 그 이 주식은 얼마까지 갔습니까? 단가로 22,000원까지 갔네. 저가가 21,600원. 정확히 나옵니다. 어디 사는지. 그래서 기다리면 2만 대 사서 기다리면 업황이 좋아지면 그냥 50% 100% 금방 나거든요. 주식 이렇게 쉬워요. 근데 이거 공부를 하나도 안 하니까 반도체를 언제 살지 모르는 거잖아요. 지금 다시 이 주식은 28,000 이하 내려갈 걸로 보입니다. 반도체 올해 하반기 4분기 되면 오히려 또 다시 이 주식은 27,000 이하로 또 내려가서 네. 다시 내년에 될 걸로 보이고 또 너무 반도체가 아직까지 공급 과잉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고가 좀 준다는 것은 그냥 재고가 이렇게 있는 거지.
업황이 지금 경기가 아직까지 불투명하고 중국도 안 좋고요. 이제 미국이 리세션 뭐 좀 갈지 어째 그러고 있는데 급하게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원익 IPS 진단 도와드렸고요. 다시 상승이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매도하시고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로 한번 다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자 반도체 장비 지나서 이번엔 렌탈로 가보겠습니다. 이 렌탈? 땅하늘님께서 코웨이를 들고 계시는데요. 이제 6만 원에 사셨어요. 7% 들고 계시고 지금 6만 원 이후에 최근에, 그러니까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 계속해서 분위기가 안 좋죠. 가파르게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분위기 안 좋은데요, 이 그러니까 종목. 산 이후로 오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또 매물보다 되게 커다랗게 있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7%인데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로 열고 추매 가능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이 코웨이 과연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코웨이 어떻게 할까요? 추매 금지고요. 네, 지금은 제가 봤을 때 아래 더 열려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당장 뭐 내일이라도 좀 매도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 기업이 사실 지금 뭐 그 넷마블과 좀 연계가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대 주주 지분을 제가 좀 확인을 하다 보니까 좀 특이한 점이 좀 있었다 하면 그 넷마블이 지금 최대 주주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한 25% 갖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 코웨이 관련된 정수기 관련된 지금 뭐 광고 같은 데 보면은 네. BTS가 정말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럼 진짜 맞아요, 맞나 맞아요. 보다 이 생각했어요. 네네. 그렇게 이제 많이 나왔는데 왜 주가는 안 나올까요? 지금 봤을 때. 네. 그만큼 지금 렌탈 사업이든 이 부분들이 좀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들은 뭐 실질적인 부분들은 괜찮은 편이기는 한데 사실상은 지금 코웨이의 다른 지금 흐름들이 전체적으로 좀 좋지 않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추매를 하기에는 너무 좋지는 않다. 그리고 지금 계속 저점갱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시기 때 추매를 하는 거는 전혀 좋지는 않고 사실상 추매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은 그겁니다. 어느 정도 이제 주가가 조정을 계속 받다가 추세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전향이 됐을 때 그리고 그 전향이 돼서 뭐 20선이든 뭐 60선이든 100선이든 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올랐을 때 있잖아요. 그게 좀 완만하게 좀 어느 정도 기간적인 조정이 거쳤을 때는 그때는 좀 추매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추세가 너무 안 좋고요. 수급 현황도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인의 매도세가 좀 많이 나와주는 봤을 때는 지금은 만약에 추매를 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굉장히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아쉽기는 하지만은 지금은 좀 매도를 좀 고려를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가격 전략은 안 짜도 됩니까? 그냥 저라면은 그냥 내일 당장 네. 그 매도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웨이 관련해서 수급이라든지 본업에 대한 부분에 약간은 이제 물음표가 찍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하지 마시고요. 당장 빨리 좀 정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다음 상담 바로 만나봅니다. 이후곤님 반갑습니다. MDS테크 남겨주셨고요. 3,140원에 비중 많이 담으셨네요. 50% 가지고 계셔서 대응 방안 좀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더라고요. MDS테크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올해 들어서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죠. 또 엔비디아 관련해서도 주목을 받으면서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 3,875원이 고점입니다. 그러네요. 그 이후에는 2,000원까지 좀 쭉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래도 계속해서 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종목인데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손실 구간에다가 비중도 좀 많은 구간이어서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어때요? 네, MDS 테크, MD에서 이제 인텔리전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인베디드 이제 솔루션을 개발해서 만드는 한 회사고요. 그럼 뭐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여러 가지 4차 관련된 산업이네요. 네. 사전 여러 카메라 별거 여러 가지 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마진 같은 게 이런 게 솔루션 업체 거의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소형사들이 이제 이익 내기가 되게 어려운데, 그래서 이 종목이 뭐 한 1,400억, 1,500억 이렇게 매출 내고도 이익이 40억, 50억 이렇게밖에 안 나온 거예요. 작년도 80억. 그러면 보시면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보면 적자가 났죠. 21년도, 22년도 79억, 70억 적자가 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영업을 해서는 50억 정도를 하면 나머지 뭐 여러 가지 들어간 돈이 뭐 인건비부터 여러 가지 영업 관련되지 않는 인건비 이런 것은 이제 많이 나간다는 거 생각보다. 그래서 비용이 고정비가 많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고정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1,500억을 해서 10%면 150억인데 지금 1,500에서 50억씩 평균적으로 냈으면 거의 수익이 안 나는 거죠, 영업으로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솔루션 해서 인베디드 뭐 관련된 사물 이렇게 뭐 링크도 만들어 여러 가지 해주고 뭐 자동차 가면 이렇게 여러 가지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주면 하는데 그런 인베디드 반도체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그게 정말 남지 않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정말 막 사람이 노동만 많이 들어가는데 돈은 못 버는. 과거에 우리가 공장 가서 노동자처럼 예. IT 근로자라 그러잖아요. 뭐 열심히 일하는데 급여도 얼마 못 받고 최저임금 정도 받고 뭐 사람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게 솔루션 업체들 그런 겁니다. 그럼 이것은 그냥 단순 테마예요. 그건 단순 테마인데 적자가 이렇게 나는 기업에서 내가 주가가 올랐다고 이 주식이 좋다고 생각해서 막 사게 되면 초보자들은 그냥 손절하고 있기 때문에 당하면 그냥 손해보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정말 고수들이 난 단기 매매 잘하는 중소형을 하면 그냥 가면 치고 이나 빨리 보고 예차고 팔고 나오는데 손절선도 안 정하고 있으니까 늘 이렇게 해서 늘 당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제 중소형주를 잘 모를 때는 하더라도 확실한 우량주를 하면 들고 있어 손해나도 되거든요. 이것은 보시면 3,800원 갔다가 올해도 여러 가지 막 테마처럼 같이 보여요, 그죠? 그런데 기술적으로 보면 이미 다 끝난 주식이죠. 왜냐하면 기술적으로 큰 산이 3개나 있었는데 그 다음에 그럼 이 주식은 3,100원대부터는 보유 금지를 해야 되는 거죠. 3,100원에. 이렇게 정확히 나오는데 내가 사서 3,140원 오히려 사잖아요. 그래서 올라갈 때 테마주는 올라갈 때 그냥 같이 따라잡고 3봉이 나오기 전에 나오면 딱 남은 것도 그냥 손절세 쳐야 되는 거죠. 12평선 정하든지 스스로. 네네. 이 매매 기법이 없는 사람은 테마주 가지 않아야 되고 적자기금 가지 않아야 되는데 이거 하니까 지금 보고 이렇게 사가지고 전문가님 어떻게 해요? 하면 저는 지금 주식도 아닌데 그러면 전략매도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당연히. 이걸 갖고 다시 가면 테마를 불게하는데 언제 하늘을 바라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나의 실력을 보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거는 지금도 시가총액이 1956억인데 최소한 100억 내도 20배거든요. 그러면 고평가라는 거죠. 테마가 불더라 지금은 이런 테마가 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다시 1,000원대로 이 주식이 내려갈 걸로 보입니다. 늘 그랬기 때문에. 과거에 2020년 전에는 초보자가 들어오는 동학기매가 들어오는 시대 전에는 늘 빠져 있었습니다. 15년부터 2,900원에서 늘 1,000원대 와가지고 그런데 지금 또 다시 많이 동학개미들이 이제 나오고 그렇게 물려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빠지지 않을까. 저는 2,000원 이하로 빠질 거로 보일 때 지금 현재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MDS 테크입니다.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매도 타이밍 빠르게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전화 만나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저희 목소리 들리시나요? 네. 자, 종목이랑 매수가 비중 알려주십시오. 포스코 인베스트먼트인데. 포스코 인터내셔널. 예, 예. 인터내셔널. 매수가랑 비중? 37,500원에 100%인데요. 예, 예. 앞으로 비중이 어떻게 될지. 최근에 들어가신 거죠?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알아보겠습니다. 비중이 소장님 많으십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그 친환경 강화 관련된 이슈도 있고 LNG 관련된 이슈도 있어서 좀 더 지켜보셔도 되는 상황은 맞습니다. 맞고 이게 사실상 좀 이슈가 될 수 있었던 게 그 호주 쪽에 이제 그 블랙록 마이닝이라고 있습니다. 이 그 자회사가 그 관련된 기업의 자회사가 탄자니아 관련된 파투 그라파이트라는 이제 배터리 관련된 그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천연 흑연에 대해서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을 좀 체결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좀 수혜를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고, 사실 주가의 흐름이나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는 추가 상승 동력이 더 많은 시점이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구간을 봤을 때 추가 상승을 좀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좀 뭐냐면은 사실상 지금 이전에 그 역사적인 흐름들을 봤을 때도 지금 좀 굉장히 좀 높은 구간에 있기는 합니다, 주가가. 그리고 현재 지금 매수를
샀던 그 비중이 100% 이상이 100% 정도 되시기 때문에 좀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 한다면 43,000원 정도 되셨을 때 비중을 좀 반으로 줄여주시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그 기업이나 이러한 최근에 이제 포스코 그룹들의 흐름들이 매우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탄력 받을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은 일시적으로는 좀 더 상승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한다더라도 좀 어느 정도 리스크는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43,000원까지는 지켜보시고 거기에서 좀 매도를 반 이상 하자라는 좀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은 지금 현재 구간에서보다도 만약에 36,000원 아랫대 내려오신다 하면은 그때는 좀 비중을 좀 많이 좀 줄여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43,000원까지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목표가 43,000원, 손절가 36,000원입니다. 잘 참고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었습니다. 네, 자 저희 계속해서 상담 이어갈 거고요. 잠시 후에 히든카드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가 조금 어려우시다면 거기서 힌트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네. 종목명 매수가 비중 계속해서 저희 상담 창구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와 전화를 통해서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요. 우상향님의 종목이 네, 당첨이 정자시죠. 됐는데요. 예. 제이오 살펴보겠습니다. 31,500원에 비중 25% 가지고 계시고 수익을 잘 보고 계십니다. 최근에 또 이 종목이 잘 올라왔고요. 그런데 어제 오늘 좀 심하게 꺾이다 보니까 지금 팔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한 번 더 반등을 기다릴 수 있는 건지가 궁금하다라고 하시면서 매도 목표가를 질문을 주셨거든요. 사실 저는 제이오라는 종목은 조금 생소한데 보니까 올해 2월에 상장을 했더라고요. 네. 이 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앞으로의 투자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제이오 언제 팔까요? 네, 이거 플랜트 엔지니어링이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석유화학이라든지 뭐 생산 설비 네. 이렇게 할 때 이제 뭐 공장 이런 거 있잖아요. 플랜트 공장들, 화학 공장 이런 것부터 이런데 설계도 해주고 상세 설계도 해주고 이런 일을 합니다. 네. EPC 사업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설계 사무소에서 가면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파이프가 막 있으면 공장 설계할 때 플랜트 뭐 파이프 이렇게 연결하고 쫙 있잖아요. 설계도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EPC 회사들인데 그러면 이 기업들이 기존 또한 이제 나머지 신사업에는 탄소 나노튜브 관련된 건 이제 전투 앞으로 요쪽이 이제 성장이 있으니까 주식이 그런데 그 전에는 이렇게 이 EPC 사업으로는 거의 실적이 안 나온 거 적자가 계속 났어요. 21년도, 22년 정도. 그리고 올해부터는 작년 말에 이제 탄소 나노튜브 관련된 캐파가 한 1,000톤 되는데 앞으로 이게 한 몇 배 늘어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이 이제 실적이 나오면 좀 더 좋아진다. 그래서 한 300억에서 500억 정도 한 3년 뒤에 나올 걸로 보이는데 그러면 30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온다면 지금 시가총액이 1조가 넘습니다. 1조 1,000억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한 40배 정도 되거든요. 뭐 바이오주 뭐 있으면 그런 거는 비슷하게 많이 올라와 있는 거죠. 네. 근데 주가가 그리고 브랜트가 뭐 앞으로 최근 들어서 이제 올라오면 뭐 또 건설이나 브랜트 관련된 것은 우크라이나도 뭐 여러 가지 가치 테마 조금 함유된 것도 있고 그렇지만 이미 주식은 이런 이제 신탄소 나노푸드 관련된 게 주가에 이미 봄에 다 반영된 상태에서 반전해 줬기 때문에 이제는 매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제2호는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이미 내일부터 반전을 해줘. 반전을 못하면 손절가는 33,000원 드리겠습니다. 33,000 손절가로 전략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이오 빠르게 또 매도 타이밍 잡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33,000원 손절가 제시해 드렸거든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들꽃님의 종목을 바로 또 연결해 볼 텐데요. 네. 아프리카 TV입니다. 딱 10만 원에 사셨어요. 네. 지금 매수가 10만 원에 7%인데 추가 매수를 해도 될까요? 하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10만 원이 그냥 다 그냥 고점 수준이에요, 다. 맞아요. 산 이후로는 계속해서 들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지금은 7만 3천 원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죠. 추가 매수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까지 되는지 좀 더 자세하면 좋았을 뻔했는데 어쨌든 대응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장님, 아프리카 TV입니다. 예, 이거는 뭐 추가 매수를 지금은 좀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 기관의 수급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고요. 그 아래쪽에 지금 좀 위태로운 구간이 있다는 게 만약에 이게 7만 원대 아래때 좀 이탈을 하면은 그때는 좀 더 6만 원까지도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흐름이 전체적으로 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다라고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슈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위치가 동시 송출하는 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금지하겠다라는 것 때문에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수혜를 받지는 못한 것 같고요. 주가의 흐름들이 일시적으로 그 수혜를 받았던 시점이 됐었으면은 아마 6월 초 때 그 상승을 좀 보여줬을 텐데 이때 상승이 아마 11% 이상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네. 근데 11% 이상 상승이 나오면서 추가 상승이 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흔적이 지금 나오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의 경우에는 사실상은 조정이 더 길어질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사실 이게 상승만 하게 되면 10만 원대까지는 무조건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물론 이제 무조건이라는 전제는 없습니다. 근데 그만큼 워낙 이제 주가가 낮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이제 조정을 통해서 조정이 좀 어느 정도 끝난다 하면은 10만 원까지는 좀 굉장히 좀 다이나믹하게는 못 가든다 하더라도 언젠간 좀 터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지만 좀 최근에 이제 1인 그 플랫폼 사업자분들이 사실상 아프리카 TV 쪽도 많이 있기는 하지만 유튜브 쪽으로 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다양한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요즘 시대 때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아프리카 TV, 유튜브 뭐 이런 쪽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뭐 교육 플랫폼 쪽에서도 굉장히 좀 IT 쪽의 플랫폼 회사 쪽에서도 좀 많이 그 부분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은 경쟁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떨어지는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아프리카 TV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본다 하면은 결국은 월드컵 같은 이제 빅 이벤트 때 네. 그럴 때 이제 BJ 분들이 많이 활동을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런 수혜가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앞으로 나올 그 스포츠 이벤트를 봤을 때는 9월에 그 광저우 아시안 게임, 항저우 아시안 게임. 근데 그거에 대한 수혜가 좀 있을지 모르겠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아시안 게임 그 아시안컵이 좀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때까지는 좀 기다려 보시는 것도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이벤트를. 아직까지는 스포츠에 대한 빅 이벤트 등 일반적인 빅 이벤트 등이 지금 아직까지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추매는 다소 좀 아쉽다. 그리고 이게 만약에 본격적으로 기사가 나오게 된다 한다면 보도 자료가 나오게 된다 한다면 트위치를 통해서 이제 금지를 했던 부분에 대한 효과가 아프리카 TV에 이렇게 어느 정도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이 본격적으로 그 모멘텀이 나와주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는 좀 추매는 이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손절이든 지금 추가 매수든 어떠한 의견도 보기는 좀 어려운 시점이고 결국은 항저우 아시안 게임 관련된 이슈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거보다 좀 더 나아간다면 아시안컵까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국에 콘텐츠 회사는 이제 뭔가 이벤트가 있어야지 모멘텀이 있어야 가는 것 같습니다. 추가 매수는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미국 증시 개장이 됐는데요. 네. 지금 3대 지수 일제히 한 0.2에서 0.3 정도 약세. 파월 의장이 두 번 더 올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한 이후로 약세 출발을 한 상태이고 중소형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이 밀립니다. 1.1% 하락하면서 오히려 공포 지수가 지금 상승하고 있는 초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채팅창에서도 제발 연설 좀 하지 말아요. 제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요. 무서워요. 라는 댓글들 가만히 좀 올라오더라고요. 있어달라고, 예. 이렇게 좀 미국 시장은 오늘도 좀 힘 빠지면서 출발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잘 준비해 나가면서 내 계좌만큼은 빨간불 만들어 보겠습니다. 히든카드 만나러 가보시죠.